네, 점심 잘 드시고 오셨죠? 예, 저도 라멘집? 예, 여기 괜찮은 곳이라 가지고 음식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장 시작에 앞서서 이제 성공 투자 서약 요 부분, 어,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대뇌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들을, 예, 이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 어,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걸 해나가는 거는,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자기 암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자기 암시. 나는 나날이 성장하고 매일 나은 투자자가 되고 있다. 과거의 투자 결과는 있는다. 나는 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시아권 증시도 플러스 흐름들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도 미국 선물은 약간 마이너스로 변했네. 미국 선물은 약보합 정도 되고 있고, 아시아권 증시는 대만이 좀 밀렸네. 대만이 음봉으로 좀 밀렸어요. 니케이도 음봉으로 좀 밀렸고, 지금 보니까 미국 나스닥의 선물이 0.3% 정도 밀리면서 크진 않습니다. 홍콩은 그대로 이제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 한국 증시의 흐름도 오전보다는 조금 음봉이네요. 전체적으로 좀 음봉이네. 전체적으로 음봉. 예, 음봉이고, 거래 대금이 되게 낮네. 예, 거래 대금이 지금 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양시장 모두 5조 원인데요.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는 부분에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제 한국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신규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우리가 주식시장이 폭발하려면 신규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투자들은 지금 이제 기성세대분들, 이제 뭐 40대 이상자들 투자자가 주축이잖아요. 그럼 이제 신규 20대 30대라든지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예?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수급은 대출이에요. 대출. 예. 이런 자금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거래대금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 불마켓이 펼쳐지지도 않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직은 이제 바이오 업종도 상승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팔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전혀 없다는 거, 예, 이거는 기존의 투자자들 정도,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2차전지에 물려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지금 여기 다 물려 있고요. 바이오는 선수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조금 이제
스마트한 분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장에 대한 어떤 해석에서 맞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대금 하나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좀 연결 지어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야, 거래대금이 적네, 너무 없네, 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해외 증시 또 미국 선물 약간 약보합인데요. 뭐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펩트로는 큰 뭐 변동은 없네요. 오전하고 뭐 비등한 수준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뭐 변동성이 난리부르스 쳤지만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어떤 패턴이고, 누르는 패턴, 띄워놓고 눌러버린 이런 형태로 5일선 조정을 거쳐가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라인이, 이평선이 5일선이에요. 이 5일선을 깨지 않고, 뭐 깨더라도 살짝 일시적으로 깼다가 올라오면 되고,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내면 되는 문제다.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D&D 파마텍도 5일선을 일단은 지지를 받는 그런 패턴,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이런 패턴. 휴젤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지지하는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깨지 않고 지지받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오늘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올라오다가 장기 이평선 240일 장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여전히 알테오젠은 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입니다, 아직은 못 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조정,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공매도의 어떤 물량들이 계속 여기서 누르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큐로셀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저점 권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이는, 여기서도 이제 저점을 형성시켰다는 신호예요. 요 장대 양봉이 서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매수 제시를 드린 이유는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저점이 확인될 때 방향성을 틀어버리거든요. 쫙 트는 걸 보면서 바로 중기 이평을 돌파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지금 도치 형태의 이틀 연속으로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매수 제시드린 리가캠 바이오 역시나 이제 아까 큐로셀과 비슷하게 이평선에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패턴은 저점을 높이는지 여부입니다. 저점을 여기서 높이는 패턴이 전개됐죠.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전개됐고, 그리고 오늘 장기 이평선 240일 장기 이평선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매수 제시를 드린 겁니다. 그와 함께 20일선을 돌파, 여기 보시면 20일, 60일, 120일이 여기 10만 5천원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개월간의 그 물량들이 있죠. 6개월간의 물량의 평균 가격이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푹 꺼지면 이제 6개월 동안 매수한 평균 사람들의 가격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올라가면 플러스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이 매물벽이 되는 거예요. 본전인 사람이 여기 엄청 많은데 6개월간에 본전인 사람들의 이제 그 매물이 본전인 사람의 매물이 여기에 10만 5천 원 부근에 지금 밀집이 돼 있는데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매물대가 돼버리죠. 매물대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여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요 6개월 상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모아진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바뀜이죠. 물린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좋겠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하다가 본전 오면 이제 좋아지죠. 본전 오면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큰 손들이 그거를 다 이제 소화하고 흡수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큰 손들은 사서 쥐고 안 내놓죠. 뭐 1, 20% 올라가도 안 내놓고 뭉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세력 큰 손 메이저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뭉친 자금이에요. 뭉친 자금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물량들은 이제 분산된 자금이에요. 분산된 자금은 오합지졸. 그 중에는 1, 2%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굉장히 심리적 변동을 크게 보이면서 물량을 털리는 쪽도 있고, 한 5%, 10% 올라가면 혹은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막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도 있고,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잘 못 가는 이유가, 상승을 잘 못 가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 개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하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물들이 나와요. 매물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5%만 올라가도 팔고 싶은 사람, 10%, 20%, 30%.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2차전지 개인들 들고 있는데 그거 막 그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메이저가 엄청나게 지금 붙어가지고 뭐 끌어올리는 것도 아닌데. 메이저는 뭉친 자금이다. 뭉친 자금이기 때문에 천억이 10,000명의 개인 주주들에게 소유된 것과 천억이 5개 뭉친 큰 손들 메이저 수급이 갖고 있는 거하고는 올라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지금 바이오 쪽은 뭉친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요. 2차전지나 저런 쪽은 이제 이런 분산화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급의 특징을 구분 지으면 되고요. 돌아와서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이제 얘기를 조금 길게 드리면, 리가켄바이오가 왜 이렇게 그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느냐? 지금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진 지금 몇 개월이에요? 1, 2, 3, 4, 5, 6, 7, 8, 한 8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8개월 정도 큰 수익도 안 나고, 그렇죠? 8개월 정도 큰 수익도 안 내고 이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제 나가게 되죠. 이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횡보로, 박스권 횡보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수렴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수렴 형태로 가면 갈수록 이평선이 밀집이 돼요. 수렴 형태로 갈수록 이평선이 밀집이 돼요. 이평선이 밀집이 된다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건데요. 많은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강성주주만 남게 됩니다. 강성주주만 남게 돼요. 강성주주들은 쉽게 팔진 않겠죠. 쉽게 팔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이제 불게 되면 새로운 신규 큰 손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끌어올려지고, 이 강성주들은 아까 이제 오합지졸의 개인 투자들과 다르게 2차전지에 붙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쉽게 매도를 하지 않죠. 막 1, 20% 올라간다고 쉽게 매도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 결국은 강성주주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수급적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수급적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왜냐? 강성주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지 않으니 매도의 압박이 적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쉽게 추가 상승 그리고 신고가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이제 리가캔바이오는 지금 시총이 3.9조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근데 이제 어제 제가 MSCI 기억나시나요? MSCI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될까요? 어느 정도 되면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6조 이상이면 확실해져요. 6조 이상이면 확실해져요. 6조. 대략 이제 뭐 5조, 6조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복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6조 이상 되면 이제 확실해져요. 근데 이제 5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MSCI 기대감이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리가캔바이오가 지금 4조기 때문에 여기서 5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기계적인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보셨듯이 요 상승의 어떤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형성되게 돼요. 수급적인 여건이 형성되게 돼요. 리가캔바이오 이제 4조. 그러니까 이제 펩트론도 지금 4.6조죠. 펩트론이 4.6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시총입니다. 4.6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뭐 한 30-40% 정도? 30% 정도 상승하면 MSCI에 대한 기계적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가격 불문에서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가캔바이오의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주가적 위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향후 이제 이게 펼쳐 나갈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출을 해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중기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으로 종가 마감하게 되면 아주 베스트해지는 거죠. 예. 그런 MSCI의 어떤 수급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매우 크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그 ABL 바이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패턴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실리콘2 1등주가 제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실리콘2는 화장품 유통 플랫폼 1등주, 원자력의 1등주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로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큐로셀. 일단은 뭐죠? 큐로셀. 지금 분할적으로 매수를 단행하고, IR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팩트.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이제 의견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든 할 때는 처음부터 리포트를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는 것보다는 다트 전자공시 혹은 이제 IR 자료를 보면서 그 팩트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IR 자료라든지 다트 전자공시를 통한 팩트 기반의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좀 판단이 좀 서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의견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기가 이렇게 팩트 기반으로 보려는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팩트 기반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일단 큐로셀은 항암제 기업입니다. 항암제 기업. 항암제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나오기 전에는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큰 영역이 항암이잖아요. 항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로 개발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예. 세포 독성은 암세포, 정상세포 구분 없이. 예.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되게 심하고, 근데 이제 정말 독성 항암제 이런 것들은 암세포를 굉장히 이제 잘 죽이죠. 예. 정상까지 죽이니까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전 정상세포에 이렇게 안 닿을 수는 없는데 표적. 예. 그럼 표적을 뭘 대상으로? 암세포는 어떤 변이잖아요. 근데 그 유전자 변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어떤 변이에 들어맞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렉나자가 이제 폐암 쪽에 EGFR 변이라는 거기에 타겟팅한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이제 표적을 갖고 있는 세포를 구별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항암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2019년부터 굉장히 세게 2019년이구나. 2017년부터 굉장히 세게 이제 테마적으로 불었던 쪽이죠. 면역 항암제.
예, 그래서 지금 키트로다가 연 40조씩 팔리는 약이 됐죠. 면역항암제.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예요. 예.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기술이 결국 카티 이제 세포 치료제. 암세포를 아예 공격해서 유도탄처럼 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나의 면역세포를 가지고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좋겠죠. 예, 남의 걸 가지고 동종, 남의 걸 가지고서 만든 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그 살상력, 그리고 그 완전 관해율, 이런 것들이 암세포 사라지는 거 완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꿈의 항암제다. 예, 카티 세포 치료제 꿈의 항암제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이 굉장히 각광받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동종, 남의 세포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조금 더 그 양품처럼 만드는 그건 아직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병원 가서 내 세포를 추출하고 또 그거를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다시 또 투입시키고 하는 이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의 또 회사에 또 보내줘야 돼, 내 거를. 그러니까 5억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이 병원비 여러 가지 치면 5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장되는데 좀 어려웠겠죠. 우리가 그냥 먹는 거 아니면 주사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편의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절차상 되게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이제 가격도 비싸고, 가격이 비싸니 뭐 이거를 뭐 또 보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맞고 싶어도 이제 맞을 수도 없는 그런 약물이었는데, 한국의 큐로셀이라는 회사가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최초로 만드는 카티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큐로셀이 결국은 지금 출시돼서 시판돼서 쓰이고 있는 이 약물하고 비교를 통해서 뭐가 낫냐, 더 나오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시장에서 뭔가 매출을 낼 수 있는지, 또 이제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팔릴 수가 있는지, 뭐 해외 팔려면 그쪽 병원하고 또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뭔가 턴키로 제공을 하고, 예? 그쪽 병원에 뭐 기술 이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앞서 이런 항암제 쪽하고 다른 약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포 치료제 기술 이전은 조금 달라요. 세포 치료제. 그래서 이 카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병원과 제조사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제조사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펩트론의 지금 약물도 단순히 기술만 준다고 뭐 또 되는 문제가 아니죠. 생산까지 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큐로셀은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존성이 낮고 이제 그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제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생산까지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혈액암에서 가치를 입증했으나 카티 치료제는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한 번 맞아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맞아서. 그러니까 비싸죠. 카티 치료제 가치 1회 투여로 장기간 생존 및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 세포 유전자 치료제. 치료 전에 이제 요 까만 게 암세포인데요. 많이 사라졌네요, 진짜.
그래서 국내 3억 6천, 해외 37만 불이니까 뭐 5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처음 이 1차부터 맞는 게 아니라요. 재발성 불응성 환자에 대해서 뭐 딴 약 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약을 맞는 거예요. 암딱 걸렸다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딴 약이 다 안 들어. 끝판왕이죠, 끝판왕.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지니고 있고, 큐로셀이 이렇게 생산 문제까지 잘 해결을 해가지고 식약처 허가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차이점이 좀 있다. 기존 카티 치료제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카티 기술을 좀 높였다. 그래서 카티 기술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이제 키트루다 같은 거 있죠. 그 면역관문 억제제 그 기술을 융합했다 해서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오비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후발이니까요. 선발보다는 뭐 나은 게 있어야 쓰지. 그쵸? 이런 게 이제 기존 거보다 낫다. 이런 기술로 만들었다. 요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PD-1 발현 평균 70% 억제, TG 발현 평균 90% 억제해서 기존 1번 일반적인 카티 치료제보다 조금 더 향상된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냥 온 면역 체계를 다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불응성 환자, 이제 림프종, 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재발성. 그래서 매년 3,000명 이상 신규 진단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임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허가 신청을 작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판돼 있는 다른 약물과 뭐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 관해율이 67%. 컴플린트 리스판스 레이트. 그래서 이제 킴리아가 40%, 브레얀지가 53%, 예스카나가 54%, 암발셀, 큐로셀계 67%. 그래서 이제 완전 관해율이 더 높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보면 적다. 현저히 적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기존 그 약물보다 더 좋은 어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등한 치료 효과, 나중 부작용에 대한 빈도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또 허가 일정이죠.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 스케줄, 그리고 이제 뭐 학회 발표 이런 건데요. 이 허가 일정 자체가 이제 보시면 이제 암발셀 이거 같은 허가 신청을 했고 작년 말에 이제 판매를 개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제 언제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을쯤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뭐 연말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가을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적응증을 계속 확장시키겠죠? 성인 쪽 이렇게 해서 임상 이상 허가 신청, 적응증을 계속 추가하면서 요 이제 암발셀의 좀 매출 업사이드 이 부분을 높여 나가는 부분이고, 생산 부분도 건설 완료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고, 뭐 갖춰진 걸로 볼 수 있죠. 갖춰졌기 때문에 식약처에 지금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겠죠. 그래서 이제 카티 치료제 이제 파이프라인이 카티 전문 이제 회사니까요. 14개 파이프라인, 국내 최대 카티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적응증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용암 쪽으로도 이제 요걸 정복해야겠죠. 카티로 이제 고용암을 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카티치로제 이제 국내에서 1등 기업 또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해외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확률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 기업은 매출이 찍히겠죠. 예. 이 병원들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기들 병원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했고 이 효능에 대한 부분 데이터 중심적으로 이제 처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우리나라 세포를 가지고서 보내가지고 미국 보내가지고 그 40 며칠 걸리고 이러지 않죠. 요거 이제 금방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카티치로제 외국산을 안 쓰고 한국산을 대부분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카티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식약처 허가가 떨어지면요, 해외 기술 이전이 일단은 유럽이나 미국 쪽은 뭐 일단 당장 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과 그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아마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DLBCL 요 이제 림프종 환자가 신규 매년 5% 증가하면서 쭉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카티치로제가 해외 거 중에서는 킴리아 노바티스 거죠. 킴리아 한 개만 허가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큐로셀이 이 시장을 국내에서는 일단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예, 킴리아보다는 큐로셀 걸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큐로셀이 이번에 승인만 뭐 이게 상장 당시 예상했던 그 스케줄대로 쭉 다 맞춰서 오고 있거든요. 회사가 제시한 대로 일정이 틀림없이 오는 바이오주는 저는 이 기업 처음 봤어요. 큐로셀. 우리가 이제 공모할 때는, 상장할 때는 약간 좀 그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굉장히 낙관적으로 장밋빛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사업이나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를. 근데 이 기업은 이때까지 틀린 게 없이 그대로 왔어. 그래서 좀 놀라울 정도고요. 여기도 지금 LG생명 출신이죠. 대표이사도. 예. 굉장히 신뢰인 것 같아.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그렇죠? 큐로셀, 오름 테라피틱도 이제 LG 그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 매출이 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 11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절반 정도 540억.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식약처 승인이 일단 핵심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펩트론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펩트론이 본계약을 맺기 전과 맺고 난 후에 시총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근데 큐로셀도 마찬가지로 식약처 허가가 나기 전과 식약처 허가가 난 후의 시총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 허가 전이잖아요. 식약처 허가 전이니까 다르겠죠?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식약처 허가 받고는 제가 얘기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뭘 그때 뭘 사요. 그 전에 사는 거지. 분석을 통해서 식약처 허가 확률이 매우 높다 판단되면 그 전에 사는 거지, 그 후에 사면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결국은. 특히나 제가 이제 그 킴리아의 어떤 그 포지션을 흡수해서 큐로셀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급기간이에요. 공급기간.
지금 킴리아 그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지금 44일 걸리는 거를 지금 이 큐르셀을 통해서는 16일. 아, 한국에서 하면 되니까. 예, 한국에서 하면 되니까요. 아, 이 지금 말기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잖아요. 다른 거 다 안 돼가지고 이거 카티 치료제 맞는 거잖아요. 재발성, 불응성, 그렇죠? 이분들 지금 뭐 1, 2주 상간에 지금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쵸? 예. 1, 2주 상간에 위험하고 보름 상간에 지금 위험한데 지금 30일 가까이 차이 나는, 한 달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큐로셀의 제품으로 다 대체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료 현장에 계신 분, 의사분 계신가요 혹시? 예. 아, 의사분한테 물어보면 다 당연하다 얘기하지. 이거를 뭘 이걸 왜 쓰냐고요. 그쵸? 음. 괜히 이거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예?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볼 때도 지금 기존의 제품보다 월등히 지금 효능이 나오고 있는데,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여기서 외국산이니까 그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지금 뭐 보톡스나 뭐 필러, 그 뭐냐, 에브비께 더 좋습니다 이 얘기하는 그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뭐, 아 이거는 뭐 미국 거고요, 이거는 한국 거고요, 뭐 보톡스 어떤 거 맞으시고, 아 미국 거지 이러면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의 이 의료 기술과 의료 기기와 이 제품들이 글로벌적으로 됐는데 무조건 외국계 좋다고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앞으로는 이제 결국 한국의 이 기업들도 이제 한국인들 자체도 아마 이제 이런 우수성을 점차 점차 이해할 것이고, 뭐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카트 치료제 매출처를 전국 병원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국립암센터,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임상시험 수행기관을 이렇게 가지면서 전국의 이제 유명 의사들이 다 확인했고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카티 치료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강력한 이 기업의 프리미엄적 요소다. 카티 치료제 공급 기간 단축,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큐로셀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잘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커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프로젝트는 손실을 내지 않는 복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이 기업 시총이 4천이니까, 시총이 4천억이니까 중소형주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드리는데, 중소형주인데 추천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안정성이 높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 확인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중소형주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식약처 허가, 아니 이 기업이 일상 단계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조차 안 하죠. 그리고 앱클론 제가 이제 안 하잖아요. 그 종목. 그 기업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안 해요. 온님, 삼스디를 펩트론으로 삼성 SDI? 삼성 SDI도 괜찮죠. 예, 결국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회사에서 더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노바티스, 킴리아도 비전형.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첨단 최대 규모 국내 최초 이런 제조 공정 상업 시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이 이제 요또 LG 출신이잖아요. 예. 지금 LG 출신 거기 대전에 다 모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추고 있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요,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적응증을 넓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술 이전을 하고요. 동종 카티, 고용암 카티 이 방향으로 진행해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종과 기존 그 카티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술을 사가려는 그 수요가 크진 않아요. 근데 동종 카티와 고용암 카티는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고, 또 이제 공장을 끼고 저렇게 있기 때문에 CMO, CDMO, 세포치료제, 또 카티 치료제, CMO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이 기업은 지금 신속 처리 대상,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 처리 대상 지정이 돼서요. 네,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임상 3상의 면제 혜택을 받아서 2상만으로도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요한 건 신약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 협상의 병행 시범 사업에서 우리나라 약물 중에서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주려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절차에 뭐 대상이 됐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허가 받고 나중에 이제 급여 평가하고 막 약가 협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허가와 동시에 그냥 정부 돈 갖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나오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한 몇백만 원 내고 이제 3억 5천짜리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급여까지 받아서. 그래서 이게 이런 절차를 받고, 제가 이제 이 관계? 예, 뭐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에게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절차를 했던 분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추가 자료 같은 걸 요청하지 않다면 빨리 될 거다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처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범 사업 선정돼서 뭐 추가적인 어떤 자료 뭐 이런 것들 요청, 이런 것들이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빠르게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그 시약적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시장의 움직임이, 와우. 잠시만요. 2시 54분.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이게 다 1시간이 지났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플러스, 코스피는 음전을 했어요. 음전을 했고, 뭐 아시아 증시는 큰 변동은 없네요. 아시아 증시는 큰 변동은 없고, 미국 선물이 조금 더 밀렸네. 근데 뭐 실리콘2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하고 리가켄바이오, 뭐 파마리서치, ABL바이오, 큐로셀, 휴젤, 알테오제는 보합으로 좀 밀렸고, 아까 이제 저항을 받았다는 거는, 장기평 저항받았다는 거는 조정으로 좀 더 갑니다라는 얘기니까요. 알테오제는 조정권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전지, 2차전지가 엄청 빠지네요. 이거 뭐야?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20일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다. CATL은 상장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에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이 기술이 더 높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술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 시각,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상장으로 7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배터리 업계는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으로 세계 1위 제조사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대립해 오고 있어서 중국 배터리 업체 진출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보폭을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오전에 요거 굶주리님, 예,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미 있었어요. 예.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의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 공제를 오는 28년까지 없애는데 잠정 합의를 했다. 근데 이게 펀치볼 뉴스? 약간 좀 그 신뢰도가 높진 않은데. 예, 지금 보도한 거잖아요. 뉴스 보도. 이제 어디 언론에서. 그렇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2차 전진 정말 지금 이거 LG 엔솔이 신저가로 빠지는 부분이 일단 2차 전지는 뭐 물량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의 대상으로는 당연히 그 전고체 중심으로 잡고 있으니까, 예, 전고체 중심으로만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휴젤하고 스윙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버텨버려가지고 일단 시장을 좀 지금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또 혹시 2차 전지나 전고체 들고 계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많으시네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많으시네요. 줌 사용자님, 닉네임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유중한 거는 기회는 맞는데요. 예. 뭐 어차피 발행가액 지금 14만원 결정됐으니까 그거 받는 거 수익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오후 라이브에 좀 드리고자 했던 얘기들에서 2차 전지 지금 보유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전고체만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또 전고체 중심으로만 아마 갖고 계실 텐데요.
보세요. 차트를 이제 딱 보여드릴게요. 오너님, 이수하고 삼성SI. 지금 보시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은요. 시총 1위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고 시총이 제일 크고 그 업종을 끌고 가는 쪽이니까 당연히.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도요. 65조나 돼요. 65조. 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반토막 이상이 났음에도 65조라는 거는 이 기업이 끌고 가는 건데, 이전 저점이 여기 이제 작년 7월 달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그걸 이탈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이거 어디서 멈출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2차전지 기업들 역시도 이 흐름에 동조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 2차전지 ETF도 엄청 많죠. 그리고 ETF의 어떤 그 패시브 자금들이 같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LG엔솔 그 밀리면 빠지면서 다른 것들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저가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 대장주의 이런 어떤 신저가 흐름은 뭐 다른 종목도 다름없게 만드는 거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예.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LG 엔솔보다는 강력하게 지금 자리 잡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흐름 자체, 추세적 흐름 자체는 다르진 않는데, 이 정도 방어선이, 왜냐면 유중 전후한 가격권에서는, 그리고 유중 전후한 어떤 그 시점 부근에서는 저점을 형성시키는 어떤 수급들도 상당히 붙이고 있는데요. 전체가 이렇게 우수수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삼성 SI는 그 27년 양산을, 전고체 양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갈 텐데, 지금은 이 소나기죠, 완전히. 예, 이 소나기를 같이 맞고 있다 보여지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다름없는 지금 저점 경신을 지금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와, 오늘 6%니까 이제 이전 저점이 4월 3일 87,000원인데요. 그 부근에 거의 다가가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 계속 팔고 있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는 신저가로 다시 또, 야, 이게 지금 개인들이 물린 게 얼마나 지금 많은 거야. 23년 초부터 한번 23년 고점이었던 7월부터 한번 볼까요? 8월부터 볼까? 개인이 1조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아, 순매도. 순매도? 아, MSCI로 지금 요거 들어왔구나. 24년부터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 그래도 외국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어? 뭐지, 수급이? 신기하네. 에코프로는 개인이 팔고 외국 기관이 사는 그런 수급이네.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지금 신저가로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야, 신저가네 완전히. LNF도 이제 거의 신저가 부근에 도달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신저가를 또 다시 또 경신했네요. 52주 신저가. 대주전자재료도, 아, 이것도 빠져버리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것도 지금 거의 신저가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나마 지금 주가적으로는 지금 신저가가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2차전지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바이오나 이제 비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채우는 게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흐름이 될 텐데요. 2차 전지는 보시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체 그 전지 개발에 있어가지고 소재의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국내외 지금 파트너사 다 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신저점이 아니고 지금 저점을 오히려 높이고 있죠. 그렇죠?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 저라면 2차 전지에 다른 종목들이 있다.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응? 이번 지금 2차 전지가 싸그리 지금 다 이제 막 50일 신저가 찍고 있죠. 싸그리 다 찍고 있죠. 내가 2차 전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 뭐 이수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 약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 구간에서 딴 거 다 팔아서 이수만을 가지는 겁니다. 2차 전지 딴 거 다 팔고 이수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2차 전지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번 하락 약세기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다 싸그리 팔아서 이수로만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삼성에서의 포함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을 다 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 종목으로만 압축한다. 압축한다. 이거는 뭐 판단 내리고 결정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종목이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2차 전지 업종에서는 가장 주가적 퍼포먼스가 이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2차 전지 다 급 나가는데 2차 전지 다 급 나가는데 얘 지금 신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저점보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실전 투자하는데 뷰 개념이 아니라요. 각자가 받아들이시는 거는 다르니까, 그렇죠? 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성향 문제로는 다른 부분이니까. SDI가 제가 안 좋다고 했나요? 그게 뭐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저점을 안 깨고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대장인데 전고체 대장이잖아요. 전고체 대장. 그렇죠? 그럼 저라면 다른 2차 전지 다 팔고 이걸로 한 종목으로 압축하겠다는 거죠.
저의 실전적인 전략은 그걸 뷰가 달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뷰는 똑같아요. 전고체는 잘 갖고 계시면, 전고체 종목은 잘 갖고 계시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도 다 들고 있으면 다 똑같은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은 막 몇백 퍼센트 나고 어떤 종목은 뭐 한 몇십 퍼센트 나고.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이제 대장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현황판에 보여드렸듯이 투자 현황판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투자 현황판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빠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까? 그러니까 제 실전적인 전략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죠. 제 실전적인 생각 전략은 아니 지금 이수 스페셜티가 제일 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데 관세 정책으로 얼마 전까지 뭐 주식시장 박살날 때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다 박살나는데 펩트론만 오히려 올라가. 저점을 안 깨고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해시켜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가지고 1등부터 50등까지 다 이해되진 않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각자의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해도를 가지는 거고, 그렇죠? 봐봐요. 펩트론에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렇다면 2차전지 다 떨어지고 있죠? 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나마 좀 방어적이야. 다른 거 막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3.3%. 그렇죠? 이건 대형주가 아니고 중형주 단 1조짜리인데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3.9%, 4% 빠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1조짜리는 한 6, 7% 정도 빠지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3%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을 오히려 높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매도하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저도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전고체 핵심 기업이네 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스마트한 머니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왜 매수하느냐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수급적 특징으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뭐 2차전지 단 거 팔고 그건 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투자 현황판은 여기 보여드렸죠. 투자 현황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런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는 복잡하게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제 투자 아이디어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뭐 이거를 막
쥐고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50% 손실인데 이수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50% 손실인 거는 이 종목의 움직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이수로 바꾼다고 해도 그걸 손실을 실현한 게 아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교체하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손실을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수로 그냥 교체를 하는 개념이죠. 똑같은 계열이잖아요. 근데 업사이드는 이수가 더 크니까, 업사이드는 이수가 더 큰 거예요. 이수가 더 큰 거라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지금 포인트나 이 흐름상 움직임들이 이게 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개인들의 로스컷이 이제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뭐 대형주들이야 이제 뭐 삼성 SDI도 신용잔고율이 적진 않네요. 이제 에코프로 이런 것들 1.1%, 에코프로 1.5%, 에코프로 머티 1.5%, LNF 1.2, 포스코 퓨처엠 1.2, 0.9. 야, 이거 팔 사람도 이제 없네. 거진 뭐 그냥 지금 다 뭐 이렇게 자포자기 물량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차전지 전략은 이게 뭐 캐즘이다 뭐다 뭐 이제 전기차 좋아지면 뭐 이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 경쟁력의 상실이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야, 이거 2차 전지가 이렇게 이제 23년도, 22년도 저점을 형성하고 23년도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내리 2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출발점보다 더 내려왔고 23년도 매수했던 투자자가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전원 손실, 전원 물린 상황인 거죠. 야, 이거 근데 시총에 영향 주는 업종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은 전 처음 봤어요. 시가총액에 영향 미치는 업종이 이렇게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아찔하네요. 23년도 여름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진짜 아찔한 것 같아요. 야, 아직도 기억나네. 23년도 말에 그분, 자기는 K배터리에 아예 그냥 확신을 가지고 올인한다. 그분이 떠오르네. 그분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요, 배터리 핵심 말고 이제 제 지인의 지인, 지인 쪽. 제가 어떻게 뭐 설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야, 이거 좀 심하네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요지가 뭐냐면요, 다른 배터리 종목들 마이너스 나는데 그걸 마이너스 난 걸 그걸 팔고 이수로 바꾸라는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대장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주. 대장주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 펩트론이 치고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 갖고 있던 것들을 싹 다 팔아서 펩트론으로 몰아버렸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냈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여러 가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수가 이 정도? 대장주 흐름이네. 대장주 흐름이네. 차후에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게 아니라 전고체가 주도 섹터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고체 안에서도 누가 대장주의 모습을 띄어야겠네? 보통 급락할 때, 시장이 급락하거나 업종이 하락할 때 그 대장주의 패턴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물이 빠지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여기 나타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한 논리를 말씀드린 거죠. 바이오 다 팔아서 펩트론으로 교체한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겠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다 팔고 이수로 바꾸는 게, 이수로 한 종목으로 바꿔버리는 게 향후에 전고체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때, 시세가 나타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줄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 안 되시면 2번. 안 되신 분 있으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릴 텐데,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하시면 제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뷰가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까 뷰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실전 전략이잖아요. 지금 라이브 동행은 제가 다른 멤버십에서 그냥 콘텐츠 올려드리고 이게 아니라 바로 실전이에요. 바로 실전. 바로 실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결정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말만 떠드는 사람이 뭐 계좌 운용을 잘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 잘 쓰고 막 말 잘하는 사람이 계좌 운용 잘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계좌 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계좌 운용. 계좌 운용. 뭔지 아시겠죠? 임수환님. 개인 투자들이 종목 교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매도를 함으로써 계좌에 손실 금액이 찍히는 게 속상해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미 손실 상태인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박사님 유한양행 좋아지죠. 유한양행도 좋아지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손실 보기 힘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유한양행.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들 이해되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써 동시효과야. 이게. 굶주리님,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17만원 이탈하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유증받은 물량은 14만원으로 받은 거죠. 14만원으로 받은 거죠. 잠깐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뭐야? 아니네. 난 8% 빠지는 줄 알고요. 이게 요것도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계속 쳐다보긴, 마치 때가 되면 가겠지 하고 참 여유 있어 보입니다. 확신을 가지니까요. 확신. 오랜 기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조금 기준적으로 이제 형성시켰고, 그 기준이 딱 세워놓고요. 세워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준을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잡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 기분 안 좋았다, 기분 좋았다, 기분 안 좋았다,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에 샀든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그렇죠. 쌍둥이 아빠님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박사님, 피부 리피팅 관련 중에 아스테라시스 주의 깊게 봅니다. 아스테라시스. 차트는 좋은데 좀 종목은 좀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차트는 좀 좋네. 일단 뭐 지금 관심에 두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요. 제가 코멘트하기 좀 어렵습니다. 포스코 퓨처 손절 후 마이너스 20% 손절 후 펩트로 넘겨서 25% 수익 중입니다. 손실도 실현하고 나니 마음 편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 용기 있으십니다. 박사님, ABL 바이오가 4월 4일 34,000원에서 4월 7일 44,000원 갭 상승했는데 혹시 갭 매우로 3만원. 제가 볼 때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이게 일단 그 넷투가 플랫폼 그 검증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라도 별로 안 좋게 나오면요 다시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왜냐면 굉장히 업사이드도 큰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 검증되면 뭐 시총 2배 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이라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리가캔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오늘 매수 제시를 드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푼. 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그걸 매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시장에서 좀 메인은 지금 아닌 심이죠. 예. 메인은 지금 아닌 셈이죠. 시장에서. 보로노이는 차트가 안 좋은데. 이미 보로노이는요 여러 번의 파동을 거치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제 범주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버렸네. 어쨌든 뭐 오늘 좀 드릴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내일 시간에 드리면 되니까요. 예. 내일 휴재라고 D&D 파마텍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오늘 조금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내일 시간 되면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오늘 조금 더 제가 지금 2차전지 업종도 되게 중요 업종이고 우리가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데 이제 전고체 국한에서죠. 근데 이제 지금 2차전지가 전체가 이러다 보니까 뭐 전고체도 되겠어 뭐 이런 심리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다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분석한 대로 그런 어떤 흐름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메이저가 그거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서도 정배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랑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다른 어떤 종목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줄 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흐름은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좀 다 못 드렸는데, 스윙 투자의 개념과 이해,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내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젠을 차트적으로 어떤가요? 사이토젠, 요거 또 내일 좀 체크해 드릴게요. 사이토젠, GC셀. 김민성님, 장중 라이브는요, 장중 라이브는 지금 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장중 라이브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실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실전을 얘기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다 들었던 내용을 하루에 4시간씩 듣는 중인데, 실전,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실들을 실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오늘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전지도 제가 조금 더 오늘 이슈를 조금 더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2차전지가 워낙 지금 많은 투자자가 좀 물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이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수로 압축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장중에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장중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일련의 이런 것들을 다 장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거나 뭐를 여러분과 지금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다른 과정들을 거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있는 제 생각의 과정이에요. 실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어떤 판단 결정이잖아요. 그 판단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던 걸 말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2차전지 딴 거 다 팔고 이수로 압축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드린 거라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쪽 세계가 지금 세계관이죠. 세계관, 주식시장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못한 것 뿐이지, 갑자기 이걸 뭘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시 반 끝났네요. 예. 어쨌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과거의 그런 과정들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고요. 예.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뭐 손실을 봤든 뭐 그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뭐 그런 거 하면 저도 뭐 하루 종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실을 받고 잘못 판단했던 그런 것들. 어쨌든
나는 나날이 성장하고 매일마다 나은 투자자가 되고 있다. 과거의 투자 결과는 있는다. 나는 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라이브 2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메딕스. 내일 답변 드릴게요. 질문하신 것들은 제가 체크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나눔 인사이트 때 비만 강의 2차 2차 시기. 제가 맞아. 예. 이번 주에는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 다인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